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뭐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죠?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딱 그랬어요. 안 좋은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나 자신이 싫어서 또 기분 나빠지고 그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름대로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그 늪에 빠지지는 않게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이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방법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진짜 무조건 기분 나아지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진짜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 믿고 꼭 따라해보세요. 기분이 나아지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고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듯이 감정과 나 자신에 대해 납득하고 이해하면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기지 않거든요. 먼저 이별을 했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스스로한테 왜 그런 걸로 기분이 안 좋냐? 왜 계속 기분이 안 좋냐? 이렇게 다그친다면 기분이 나아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럴만하지, 기분 나쁜 게 당연하지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줄어들어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나를 다그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 상태인데 소중히 대해주는 게 더 좋겠죠? 2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이나 감정은 모두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날 때, 학창시절 친구와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이별을 경험했을 때, 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우린 자주 잊고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우울한 기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끝나요. 분명 지나갈 거예요. 당신이 그 기분을 떠나가지 못하게 잡지만 않는다면요. 그럼 이제 기분이 나아질 일만 남았어요. 차근차근 5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인데요. 감정이라는 게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몸의 느낌입니다. 몸의 느낌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내부 감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몸의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느낌을 해석하기 위해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의 느낌을 바꿔주면 가장 쉽고 확실하게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길을 건너야 해서 횡단보도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호에 건너야 늦지 않아서 막 달렸는데 이상하게 달리기를 한 것만으로도 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이요. 기분이 우울하다. 그럼 달리기를 해보세요. 숨차게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한번 해도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운동 종류 말고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을 해도 좋고요. 보통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몸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정적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요리를 해도 좋고 춤을 춰도 좋고 장을 보러 나가도 좋고 기타를 쳐도 좋고 뭐든 좋아요.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그 생각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번째는 재밌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 진짜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 생각이 멈춰지나요? 너무 뻔한 예시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코끼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그만해야지, 멈춰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면 소통의 저자이자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생각은 하나의 사건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생각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생각하기 싫은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이니까 오히려 늪에 빠지듯 되풀이 돼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다른 걸로 전환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재밌고 즐거운 걸로 바꿔주는 거죠. 우울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웃을 일을 만드는 거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질 테니까요. 좋아하는 예능, 유튜브, 라디오 뭐든 좋아요. 대신 말씀드렸던 대로 웃을 수 있는 컨텐츠가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랑 SBS 파워 FM, 배성재의 텐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개그 코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느껴지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몰입해서 보는 드라마도 좋지만 제 경험상 그냥 생각 없이 웃음 나는 재밌는 컨텐츠가 기분이 바로 나아지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전 평소에 더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저처럼 생각해서 꾸역꾸역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무기력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누워있느니 재밌는 거 보고 기분이 나아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별표 5개예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 요즘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 정말 곳곳에서 많이 듣잖아요? 저도 몇 달 전에 그런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부터 나를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뚝딱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대견하게 느껴지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자존감과 자기사랑이 시작돼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떻게 자존감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약속을 번번이 어기거나 미루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는 아무래도 믿음이 생기기 어렵겠죠? 그 친구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할 만한,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 행동이 바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해놓고 그걸 또 다음의 내일로 쉽게 미뤄요. 그러면서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책망하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했다면 정말 내일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꼭 운동하러 갈 거야 결심했다면 진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짐이나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돼요.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운동하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다짐도 안 하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스스로는 아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감사할 점 찾기인데요. 감사하는 것만큼 빠르고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대부분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입고 있는 옷, 내 주변의 사람, 나의 몸, 날씨, 살아있다는 것까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일 주어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성취하려는 개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문화가 이만큼 발전하게 되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마음의 행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세요. 아니, 꼭 내가 가진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루 중 마주치는 많은 순간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밀리는 구간인데 선뜻 끼어들기를 허용해준 내 뒷차. 쨍하니 해가 나는 기분 좋은 날씨.
매 순간 나의 현재 있으면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며칠 전에는 문득 요리를 하다가 칼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살면서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려 들면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하루에 3개씩만 감사할 점을 찾아서 자기 전에 기록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훨씬 기분이 나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격려나 칭찬을 나에게 매일 해주는 거예요. 혼자 되뇌이는 것도 좋은데 거울을 보면서 하면 더 나한테 들려주는 말로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너무 오글거린다고요?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예쁘다, 사랑한다, 잘할 수 있다,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평생을 매일 보는 나한테 안 해주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험한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입이 험해질 가능성이 높고 내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의 자극을 받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겠죠? 맹모 삼천지교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좋은 환경에 두는 거예요. 힘이 나는 말을 매일 듣는 좋은 환경이요.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해내지 못할 거야. 둘 다 그저 생각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생각들이 다 현실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려와 칭찬으로 쌓는 나에 대한 생각도 결국 현실과 연결돼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유튜브에 긍정학원을 검색해보세요.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매일 나에게 격려나 칭찬을 들려주는 걸 시작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지 고민해보세요. 그게 바로 나를 소중히 대하는 거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 힘들 때 도움이 되었던 기분이 나아지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혹시 힘들고 우울하다면 꼭 따라해보시고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